안녕하십니까 중원고 물리학도 여러분, 만물의 근원 양세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과에 꽂힌 물리학을 선택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물리학 2, 당연히 이과생이라면 물리학 2 정도는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빠르게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필평가, 수행평가 볼 거예요. 볼 건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필평가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1차, 2차 둘 다 보겠지만 논술형 문제는 최소화했어요. 딱 한 문제 낼게요. 한 문제. 새끼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논술형 문제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 수능 준비하듯이 학력평가 준비하듯이 선택형 문제에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 수행평가는 코로나 사태 덕분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 문제들을 싹 다 뺐습니다. 그래서 과학논술, 원래는 힘의 평형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힘의 평형과 관련된 현상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잠깐 글짓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로 보는 세상, 이것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런 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바이킹,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 현상, 물리 법칙,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생 활동 과정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과제물, 활동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과제라던가 뭐 형상평가를 하긴 할 겁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하지만 얘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반영될 수가 없다.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태도 점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필평가를 보자고요. 지필평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자, 그 다음에 한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물리학 2를 1학기 동안 배우게 될 내용들을 쭉 써봤어요. 보면은 힘과 운동, 역학 파트죠. 역학 파트, 그 다음에 전기 파트.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물리학 1시간 때는 그냥 역학 파트만 시험시험 나갔는데 왜 갑자기 1학기 때 두 파트를 무리하게 나가려고 하십니까? 학력평가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진도가 너무 빨라요. 혹은 나 더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냥 빨리 한 학기에 다 끝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EBS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힘과 운동, 힘의 합성과 알짜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 벡터가 무엇인지를 알겠다. 벡터가 무엇이냐? 벡터의 합성과 분해를 알아보자. 그럼 벡터 배웠으니까 얘를 물리량으로 접목시키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 합성과 알짜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그럼 첫 번째로 스칼라와 벡터를 구분지어 보겠습니다. 아마 물리학 1시간 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알 거예요. 알 거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죠. 간단하게만.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그리고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라고 해서요. 이동거리를 예로 들어 써보면은 이동거리는 스칼라량이죠. 이동거리 S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고, 벡터는 똑같이 S라고 쓰긴 하지만 벡터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그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칼라량의 대표적인 예시, 이동거리, 속력,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질량, 온도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 벡터량의 대표적인 예시, 속도, 가속도, 힘 등등등등등등. 벡터량이 가장 많겠죠. 우리는 벡터량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왜 물리학 2로 넘어가가지고 벡터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를 잠깐 이야기해드리면요. 물리학 1시간 때 물리 1시간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거 배웠을 거예요. 첫 시간에 배우는 게 뭐야? 이동거리와 변이, 이동거리와 위치 변화량, 그걸 배우잖아요. 그걸 배우는 건데 이제는 거기에 떠나서 물리 2에서는 배워야 하는 이유가 정말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물리 1시간 때에는 1차원 운동만 공부를 해요. 1차원 운동, 좌우, 끝. 그럼 좌우 대한 물리량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몇,
왼쪽으로 마이너스 몇 해서 더하면은 끝이었잖아요. 하지만 물리 2로 넘어가면은 이제 2차원을 공부하게 됩니다. 세상에나 2차원, S축과 Y축 따로따로 구분 지어가지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혹가다 물리 현상을 공부했는데 대각선으로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벡터를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시간에 벡터를 언급하는 이유는 힘에 대해서 분해와 합성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 그래, 벡터가 스칼라와 벡터라는 게 있었어. 근데 우리는 벡터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야. 근데 벡터를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떻게 표기할 것이며 더하기와 빼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벡터와 벡터의 표기부터 보도록 하죠. 그럼 칠판을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짝대기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럼 이때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리게 될 경우에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말 그대로 방향인 거고요.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 화살표의 길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길이. 이 길이가 의미하는 물리량 뭐겠어? 크기지. 그렇지, 크기지, 크기다 라고 해서 화살표가 만약에 이런 식의 두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얘가 길이가 더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물리량 크기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얘는 6뉴턴, 얘는 뭐 3뉴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화살표의 길이만으로 크기가 크고 작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살표 방향, 두 방향이 동일한 벡터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빈칸이 있는데, 얘 빈칸으로 뒀냐? 벡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앞전에 얘기했었죠? 어떤 A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스칼라량이 아니라 벡터량이다라는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앞에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벡터의 표기. 끝. 자, 이제 벡터의 더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미리 얘기합시다. 지금 저희가 그리려고 하는 모든 벡터량은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체에게 작용되는 어떠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두 개다. 하나는 대각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벡터량, 그 다음에 또 하나 더하기, 또 하나는 수평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벡터량, 두 개를 더해보자. 이거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써볼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얘를 계산해보자 라는 거예요. 계산해볼게요. 간단하게 계산해보죠. 자, 두 벡터를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요, 두 벡터의 시작점을 이어주세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어줘야지. 끝났다. 벡터를 더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은 다음에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보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지금 맞닿아오고 있잖아요. 얘의 상대 벡터를 벡터의 도착점으로 그대로 이어주는 거예요. 벡터의 도착점. 자, 시작점, 도착점. 해서 이어줬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상대 벡터는 또 얘잖아요. 얘 그대로 이어줘. 이런 식으로 이어주게 되면은 두 벡터의 시작점이 맞닿은 곳과 도착점이 맞닿은 곳, 두 개의 점이 생기게 되겠죠. 두 개의 점. 이 두 개의 점을 시작점에서 도착점으로 이어주기만 하면은 이것이 바로 벡터를 더한 거다. 간단하잖아요. 벡터를 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더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물체가 있는데 두 벡터의 방향으로 한쪽은 대각선으로 얘를 밀었고 한쪽은 수평방향으로 밀었다. 이때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벡터의 합을 해보니까 물체는 어디로 가? 대각선으로 운동했다라는 거죠. 대각선으로. 당연한 거죠. 이렇게 당기고 한번 쫙 당겨 모아요. 그러면 이 물체는 충 하고 대각선으로 날아가겠죠. 그거를 나타낸 거다. 이 화살표 방향과 이 화살표 방향.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는 참 쉬워요. 평행사변형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빼기, 벡터의 빼기,
이제 이 빼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빼기. 한번 해볼까요? 벡터 빼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벡터가 있는데 이젠 빼기. 이 녀석을 계산해 봅시다. 라고 하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벡터의 시작점을 연결지어서 그려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식을 살펴볼 건데 벡터량이죠. 벡터량을 표현할 때 앞에 붙어있던 부호가 나타내는 게 뭐였어요? 물체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쵸? 해서 지금 얘는 앞에 부호가 없지만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요. 플러스가 생략.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벡터는 시작점에서 도착점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향하는 벡터인데 마이너스가 붙었다. 방향이 반대인 걸로 해석해야 된다. 방향이 반대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올바르게 표현해 보면은 원래 있던 이 벡터는 대각선 방향으로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반대 방향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그려줬어요. 여기도 한번 다시 거칠게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려기 때문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벡터를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그었기 때문에 이 두 벡터를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더해주기 위해서 두 벡터의 시작점을 연결지으라고 했죠. 두 벡터의 시작 연결지어야 돼. 근데 연결되어 있지가 않죠.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연결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사변연법.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작점 맞닿은 곳, 도착점 맞닿은 곳을 이어주기만 하면 된다. 짠. 됐죠? 이게 벡터의 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아래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언제 벡터를 이렇게 돌리려고 다시 더하기로 해가지고 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요. 그냥 돌렸어. 돌린 다음에 시작점과 도착점을 이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벡터 돌린 다음에 이렇게 돌렸죠? 벡터 돌렸으니까 시작점과 도착점으로 이어주기만 하면 된다. 똑같은 화살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벡터의 더하기와 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분해. 아까 더했잖아요. 더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분해해보자 라는 겁니다. 분해를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벡터의 분해. 만약에 대각선으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 물체가 있어. 이 물체를 대각선으로 힘을 가하는 거예요. 힘을 가해서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설명해야 되는데 대각선 상태에서 어떻게 운동하냐라는 걸 수식으로 표현하기가 많이 어렵죠. 어려우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S축과 Y축으로 분해해가지고 계산해보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힘이 가해졌을 때 좌표축을 그려보면 이쪽으로는 S축, 이쪽으로는 Y축이 되겠죠? Y축, S축, Y축. S축과 Y축으로 힘을 분해해보자. 수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요, 얘네들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 거죠. A 벡터가 있는데 S축에 얼마만큼의 힘이 있는가? A 벡터의 S축에 대한 힘, 그러니까 S축에 대한 힘,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몇이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각도를 어디다 두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S축에다가 이렇게 각도를 둬요. 각도를 두고 나서 S축에 해당하는 힘만 알고 싶으니까 이때는 코사인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써볼게요. S축에서 작용하는 힘이 몇이냐. 힘이 있는데 그 힘의 S축 성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A 벡터가 있는데 이 A 벡터에 S 성분만 다루겠습니다. 라고 해서 코사인 세타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Y축 볼까요? Y축. 똑같이 FY가 있는데 이제 A 벡터에 Y 성분만 따져보겠다. 그러면은 코사인 말고 사인 하면 되는 겁니다. 사인 세타. 벡터 분해를 다 했네요. 끝. 원래 대각선으로 작용한 힘인데 이 힘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S축으로는 얼만큼, Y축으로는 얼만큼 작용하는가 두 개의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물리학 1이었다라고 하면은
1차원상의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두 개의 축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씩 하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물리2기 때문에 2차원을 다룬다. S축과 Y축 두 개를 다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첫 시간으로 벡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 대학교 가면은 3차원 운동. 그래서 Z축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물리2를 배우는 사람들이 좋은 게 축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해요. 물리2에서는. 근데 대학교에서는 이미 알잖아, 나누는 법을. 하나만 더 생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들이긴 쉽단 말이죠. 그래서 물리학 2를 공부하고 대학교로 가시는 분들이 1학년 때 학점을 다 따는 거죠. 여러분들은 선택을 정말 잘하신 거예요. 물리학도 만세입니다. 자, 이제 합성해볼까요? 합성. 아, 그래요. 대각선에 있는 벡터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잘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합쳐보자. 다시 합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가 제대로 합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벡터량을 더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벡터를 합성하기 위해서는요, 양변의 제곱을 취해야 돼요. 양변의 제곱을 취하게 되면, 생각해보자. 양변의 제곱을 취해볼게요. 만약에 S 플러스 Y, 얘를 제곱해볼게요. 제곱해보면은, S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SY가 나오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다. B제곱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안 돼. 성립이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얘 때문이지. 이런 부순물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얇게 하신 분들은요, 계산하다 보면은, 잠깐만.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리학2에서는 다행히 얘를 지울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와요. 그게 어떤 거냐? 좌표축이 아닌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좌표축인 경우에만 문제를 다룬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각선으로 물리량이 나타나게 되면은 얘를 S축과 Y축으로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 S축과 Y축은 서로 90도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으로 사라지게 돼요. 0으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계산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해볼까? 합성을 해보자. 합성해볼게요. A 벡터가 있었어. 이 A 벡터의 제곱이다. 제곱을 해보려고 합성을 하는데 S축으로 작용하는 햄은 fx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거 벡터량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fy 제곱의 벡터량. 이거란 말입니다. 이건데 이제 계산해봐. 는 fx 제곱 a 벡터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a 벡터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은 A 벡터로 묶을 수 있네?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1 맞죠? A 벡터 제곱, A 벡터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해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합성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소개해 드린 거고요. 여기 아까 좌표축이 아닌 경우를 잠깐 언급했잖아요. 이 경우가 뭐냐? 물리학2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물리량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더하려고 하는데 그게 좌표축이 아니야, 90도가 아니야. 그렇다면은 그때는 아까 무시했던 이 대각선 성분 있잖아요. 이 녀석을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살려서 계산해야 된다. 그 식은 뭐냐? 코사인 제2 법칙.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혹은 어떤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얘가 더하기 AB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코사인 제2 법칙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물리학2에서는 얘를 다루지 않는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됐어. 그러면은 벡터의 분해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벡터가 무엇인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얘를 힘이라는 물리량에 접목시켜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힘에 적용시켜서. 그럼 보자. 힘의 합성과 알짜 힘. 아까는 벡터였죠. 벡터의 합성을 알아봤으면 이제 힘의 합성과 알짜 힘을 언급해 보려고 해요. 알짜 힘은 무엇이냐? 알짜 힘은 무엇이냐?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뜻하는 거예요. 힘의 합력. 힘의 합력이 알짜 힘이다. 알짜 힘. 그래서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 알짜 힘이 0이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 것이냐? 0이면 어떻게 운동할 것이냐? 물리학 원시간 때 배웠습니다. 뉴턴 때 배웠습니다. 관성 법칙이라고 배웠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알짜 힘이 0인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직선 등속 운동을 한다. 직선 등속 운동. 그러니까 멈춰있는 녀석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등속도로 가고 있던 애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알짜 힘이 0인 경우를 얘기한 것이고요. 이 그림은 무엇이냐? 알짜 힘이 0인 경우를 정말 써보자. 한번 써보자 라는 의미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작용과 반작용을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물체와 지구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만유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기고 있겠죠.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물체는 지구 중력을 받아서 아래쪽 방향으로 FG를 받으실 거고요. 그러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물체가 지구를 끌어당길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유인력 상호작용하는 힘, 당연히 그 크기는 똑같겠지. 그래서 지구는 FG라는 힘을 위쪽으로 받게 되고요.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붙었네. 접촉을 했네. 접촉하게 되면 힘이 전달되겠죠. 자신이 받고 있던 힘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 전달돼야 되니까 이 FG가 지구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지구에게 FG가 전달돼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체로부터 지구가 힘을 전달받았죠. 작용과 반작용. 전달받는 힘을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물체에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물체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힘의 크기가 FG일 거예요. FG. 근데 이런 식으로 지구가 어떠한 물체를 떠받치고 있는 힘을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물리 용어가 있죠. 얘를 무슨 힘이라고 하지? 무슨 항력. 무슨 항력. 그치, 직 항력. 항력이라고 한다. 아유, 그리고 얘를 어떻게 쓰냐? N이라고 쓰죠. N이다. 어쨌건 지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작용하는 힘만 봅시다. 아래쪽으로는 물체는 중력을 받고 있고, 위쪽으로는 지금 수직항력을 받고 있는데 그 힘의 크기가 똑같죠. FG. 양쪽으로 가고 있는 힘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 힘의 합력은 빵, 알짜 힘이 빵, 물체는 정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물체가 S축 방향으로 뭐 어떠한 속도를 갖고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고, 두 번째 상황. 이제는 똑같이 물체가 멈춰 있어. 그냥 대롱대롱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니까 얘는 알짜 힘이 빵. 알짜 힘이 빵인 상황이겠죠. 빵인 상황인데, 이때 물체가 받는 힘이 어떤 건지를 아까 배웠던 벡터의 분해와 합성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으실 거고요. 중력을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두 실로 연결되었네.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죠? 장력이라고 하죠. 장력이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장력 T를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장력 T를 받으실 건데, 실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꼭 길이라기보다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장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T1이라고 쓸 거고요. 얘는 T2라고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장력이 작용했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물체에게 집어넣어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장력을 받고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S축과 Y축, 좌표축에 해당하는 힘이 아니에요. 지금 장력들은 대각선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려우니까 S축과 Y축으로 힘을 분해해야 되겠죠. 분해를 해봅시다. 먼저,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계산하진 않을게요. 그냥 분해해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흰색 분필로. 그러면은 T1에 해당하는 벡터가 장력이 S축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만큼의 T1S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T1이 작용하는 Y축 방향의 힘은 이만큼의 T1Y가 되겠죠. 그렇죠? 제대로 그린 거 맞습니까? 제대로 그린 거 맞아요. 평행사변형법을 쓰게 되면은 정확하게 벡터를 분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T2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또 하나 더 그리자. 하나 더 그려서 T2S, 그 다음에 여긴 T2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해를 했으니까 원래 있던 벡터는 헷갈리니까 지워줄게요. 뭐 안 지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일단 벡터를 지워 놓을게요. 그럼 지워 놓고 보면은 S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알 수가 있겠죠? 써보자. 이때 얘네들이 S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써보려고 하는데 멈춰있네. R자임이 0이라는 거죠. S축으로 작용하는 R자임이 빵. 빵인데 이때 힘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T2S라는 힘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T1S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힘이 합이 빵이다. R자임이 빵이다. 힘의 합력이 빵이다. 즉 T2S와 T1S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축 볼까? Y축. 어쨌건 Y축으로도 멈춰 있죠. 멈춰 있으니까 Y축에 작용한 힘도 빵이야. 빵인데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아볼까요? 중력이 있고 위쪽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T1Y 또 마이너스 T2Y가 있다. 이로써 얘는 FG는 T1Y 플러스 T2Y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각선에 작용하는 힘들을 분해해서 좌표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한 다음에 Y축 따로 S축 따로 계산해보자. 그게 이번 시간에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으로 다 왔어. 마지막 예시 다루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는 R자임이 0인 경우만 얘기를 했는데 R자임이 0이 아닌 경우를 보자. 물체의 합력이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하겠어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지. 그렇지.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진짜 움직인다라는 거야, 이제. 속도가 변하면서 운동할 거다. 속도가 변하면서. 그럼 이때 예시로 단진자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물체가 최고점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순간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을 다 표현해 봐야 되겠죠?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을 것이고 FG를 받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또 장력을 받겠죠. 장력 T라고 할게요. T. 오케이, 됐어. 그래? 그럼 먼저 일단 이 물체의 합력의 방향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합력의 방향. 계산하기보단 그려보죠. 어떻게 그려볼까? 이 두 벡터가 있는데 이 두 벡터를 지금 합쳐보려고 하는 거야. 평행사변형법. 평행사변형법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이때의 대각선 방향. 여기가 힘의 합력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물체는요. 대각선으로 지금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대각선이다 보니까 이 녀석의 R자임, Y축에 해당하는 R자임은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각선인 만큼 얘를 다시 분해해야 되니까 얘는 이만큼의 Y축의 힘을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이만큼의 S축의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FY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FS와 FY가 무엇인지 수식으로 써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자. 일단 얘는 좀 지우고 여기부터 갈게요. 여기부터. 얘는 아래쪽으로 mg를 받고 있었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장력을 받고 있었는데 이 대각선에 대한 힘을 Y축과 S축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분해해보자. 그럼 얘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아이고야.
이렇게 여기 T, S라는 게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이만큼으로 T, Y의 힘이 존재하겠죠. 장력이 존재하겠죠. 자, 그럼 힘의 분해가 다 끝났어. 그러면은 원래 있던 벡터는 지워주시고 원래 있던 벡터를 지워주시고 딱 보니까 이제 간단해졌죠? 간단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S축에 대해서 보니까 아까 힘의 합력을 계산해 봤을 때 F, S라는 힘이 존재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운동을 할 때 보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대각선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S축 방향으로도 이동하는 거다. S축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이 존재하는데 보자. S축은 뭐가 있냐? T, S밖에 없네. T, S라는 힘을 받아서 S축 방향으로 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보자. Y축은 T, Y라는 게 존재할 것이고 그 T, Y는 아까도 그렸겠지만 얘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힘이 존재할 거야. 근데 그 힘이 뭐냐 딱 보니까 중력을 받고 있네. 중력을 받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TY. 그러니까 중력 빼기 TY만큼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힘, S축과 Y축 모두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체는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게 무엇입니까? 벡터가 무엇인지, 벡터의 분해와 합성을 배웠고요. 그것을 힘에 접목시켰죠? 접목시켜서 물체가 받고 있는 R자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S축과 Y축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림힘에서 배워볼 거예요. 돌림힘, 토크라고 하는데요. 회전하는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힘을 가해야지만 문이 쉽게 열리는지 강하게 열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의 평형, 저울 있죠. 양팔 저울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얘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도 이만큼 힘을 가해야지 평형이 된다라는 그러한 힘의 평형, 돌림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